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예, 총 8회차고요. 그게 8회가 10회가 될지 그냥 8회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 8회로 끝낼게요, 제가. 근데 혹시 몰라서 지금 10회까지 제가 밑에다가 그 보강 2회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너는 못 끝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어. 계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를 제가 수업할 때 저 혼자 계산 문제 풀고 이렇게 풉니다라고 설명만 해도 수업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근데 저랑 수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풀어 보시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드리거든요. 그 시간까지 감안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도움되는 방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28일 날 뭐 개정이 됐나 봐요. 2월 28일 날. 이 과목은 개정이 된 것이 없어요. 뭐 말이냐, 바뀐 것이 없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내용 있죠? 거기에서 개정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 있죠? 우리 교재하고 그 개정된 교재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개정됐다고 한 교재. 그 교재가 우리 걸로 반영을 못 한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덜 반영이 된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 갈 때 그때 따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도에 맞춰서 제가 아마 오늘 논작물에 대해서 다 할 건데요. 논작물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받장물이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받장물에 대한 1월 달, 2월 달 저랑 공부했던 내용 있죠. 그것을 동영상을 좀 빠르게 1.4배속에서 예습을 좀 해오세요. 아셨나요? 계산 문제 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예습만 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3, 4월 때는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빠르게 수업을 해드릴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거거든요. 때문에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학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내용이죠, 논작물. 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 품목에 보시면 벼, 밀, 보리 37페이지예요. 자, 다 보셨어요? 예. 적용 품목이 벼, 밀, 보리, 귀리, 조, 사룡, 벼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벼만 나오고요. 만약 계산 문제 나온다. 대비를 다 해놨으니까 뒤에서 푸시면 됩니다. 일단 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다. 거기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제 조사 나갔을 때 피해가 있다 없다 판정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진한 것이 보시면 2양 직파 불능 조사, 그다음 제2양 재직파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이 네 가지가 있죠. 자, 저 설명해 드릴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거는 일단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근데 피해가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 그런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급한 경우는 그냥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꼭 있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벼조사 나갈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바로 본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갔을 때 계약자 어떤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피해 있습니다라고 신고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직 벼가 심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모내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모내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사한다? 이양직파 불능조사예요. 계약자가 피해 신고해서 조사를 나가서 보니 현장에 가서 보니까 벼는 모내기는 되어 있어. 근데 군데군데 피해가 있어서 벼가 떠 있는 거예요. 뽑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한 면적 비율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 제2양 재직파 조사입니다. 자, 조사 나가서 보니 벼는 이만큼 자라있네. 자라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삭이 나오기 전에 피해로 수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65% 이상 수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작 불능 조사예요. 이만큼 자랐고 노래요. 노래요. 그 뭐야? 이거 가는 거죠. 이거 가는 건데 가서 보니까 피해가 보험금이 나올 만한 피해예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양직파 불능조사에 괄호해서 뭐라 되어 있냐. 농지 전체 이양직파 불능시 제2양 제2파 조사는 면적 피해율 10% 초과, 경작 불능조사는 식물체 피해율 몇 퍼센트 이상? 65% 이상. 이 식물체 피해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 설명해 드릴게요. 수확량 조사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초과입니다. 정답 쓰실 때는 그냥 자기부담 비율 초과 쓰시면 돼요. 앞에가 뭐냐?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양직파 불능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양직파 불능조사는 모내기를 아직 못한 상태예요. 근데 물만 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물만 대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모내기를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논이에요. 뭐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 때문에. 그래서 이양직파 불능 판정 기준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이양 한계일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 진한 글씨는 여러분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이양 한계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하지 못한 경우 뭐로 판단한다? 이양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한다. 그래서 괄호 2번에 보시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냐 안 했냐 확인하는데 거기 4가지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뭐라 돼 있냐? 논둑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살포 4가지가 있죠?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 적으시냐? 면책사유라고 적었습니다. 면책사유. 시험 볼 때 그 이양직파 불능조사를 나가 조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거 4가지를 적으라고 혹시 나오면 뭐라고 적는다? 시험 볼 때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단어를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양직파 불능조사를 나갔을 때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통상적인 영농 활동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적으십니다. 4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양 재직파 조사 보시면 제2양 재직파 조사. 자, 가서 보니까 계약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만큼 벼가 뽑혀 있다거나 아니면 죽어 있다거나 아니면 흙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다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갖다 빨리 다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이 피해 면적인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해보니까 묘가 본답의 바닥 이늘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그 다음에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그 다음에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판단된 면적이 3가지가 있죠. 이 3가지 판단해서 얘가 피해 면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고요. 되셨나요? 근데 이 피해 면적이 전체 이 논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최소한 100제곱미터는 넘어야 돼요. 몇 퍼센트예요? 예, 면적 피해율이 그래서 10%를 초과해야 됩니다. 면적 피해율 몇 퍼센트 초과요? 10% 초과해야 돼요. 그럼 요 면적에다가 지금 이 벼가 없는 상태죠, 지금이? 다시 심어야 되지 않던데요? 그래서 여기 다시 똑같이 심었나 안 심었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가서는 조사는 피해 면적이 얼마인가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피해 면적에 그대로 심었나 안 심었나 조사라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위에 괄호 1번 있어요. 괄호 1번. 거기 보시면 제2양 재직파 지급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로 되어 있죠. 밑에 보시 괄호 2번에 제2양 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 조사로 되어 있죠. 조사 방법이 목적 자체가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면적 피해율이 몇 퍼센트 초과다? 10%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해야 되니까 그 피해 면적이 이 3가지 사유에 해당된가 안 된가 조사를 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자가 얘를 심었나 안 심었나를 조사한다.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300제곱미터예요. 300제곱미터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 면적이 있다. 얘는 여기 1차 조사에서 맨 처음에 피해 면적 판정할 때 이렇게 조사했다고요. 근데 계약자가 200제곱미터
제2항을 한 거예요. 제2항 한 겁니다. 그럼 100제곱미터 못 했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면적 비율은 200제곱미터가 되는, 피해 면적은 얼마다? 200제곱. 심은 것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계약자가 심다가 그냥 에이씨 몰라 안 해. 그래요. 50제곱미터만 심은 거. 이만큼만 제2항 한 겁니다. 그러면 250제곱미터가 제2항 안 한 거죠, 지금. 그럼 면적 비율은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제2항 한 것만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 보험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얘도 판단하고 얘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금 첫 번째 얘 가지고 대상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서 10%가 넘으면 이거 되는 거고, 만약에 10%가 안 넘으면 얘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 넘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면적 비율 10%가 넘어야 뭐가 된다? 보험금이 지급된다. 뒤에서 연습하실 겁니다. 3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진한 글씨에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2항 재직파가 이루어진 경우 제2항 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어쩐다? 제외한다. 되어 있죠. 다음 넘겨보시면 세 가지 암기사항 세 가지 있었어요. 피해 면적 판정하는 거.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저랑. 자,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경작불능 조사. 자, 벼에서의 경작불능 조사에 벼의 경부를 가요, 경부. 보험기간은 2항 직파 완료일 24시부터 언제까지냐 보니까 출수기 전까지. 언제까지고요? 출수기 전까지. 여기 보면 출수다란 말 있죠? 출수. 이삭이. 이삭 줄기, 벼 줄기에서 이삭이 나온다. 나오는 현상. 이삭이 뭐한다? 나오는 현상. 뭐라 한다? 출수라고. 출수. 나머지 애들은요, 계약처 24시부터 뭐 수학 개시 전까지로 돼 있는데, 벼는 지금 경불의 보험기계 종료일이 딱 정해져 있죠. 확인돼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출수. 그럼 이삭이 나와야, 뭐가 나와야? 이삭 때문에 뭐가 된다? 우리가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출수기 전에, 요때 피해로 출수가 안 돼버렸다. 그러면 수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고사면적 그럽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다시. 자, 출수기 전에 피해를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해서 출수가 안 돼버렸어요. 수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고사라는 고사. 그래서 논작물, 밭작물에서 고사라 함은 뭐랑 똑같냐면 수학 불능하고 같습니다. 다시요. 논작물, 밭작물에서 고사라 하면 뭐랑 똑같다? 수학 불능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식물체 피해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래요? 지금 보니까 65%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수확이 안 되는 면적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65% 이상이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이해를 돕고 가시게요. 1000제곱미터 700제곱미터만큼 수확이 안 돼요. 그럼 얘가 수확이 안 되면 뭐랑 똑같다? 고사랑 같다. 됐죠? 그럼 이때 식물체 피해율은 몇 퍼센트? 예, 1000분의 700에서 얼마? 70%니까 65% 이상이죠? 그러면 경작불능보험금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나서 거기에
필수 요건이 뭐냐?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금을 신청할래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됐죠? 신청하면 예전에는 이 상태만 두고도 보험금이 나갔어요. 보험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식물체 필 65% 이상이다 그러면 이 농지 전체 있죠. 이 전체가 경작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돼 버리면 수확이 안 된 이 700제곱미터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전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300제곱미터는 멀쩡하다 그 말이겠죠, 지금. 얘도 어쩐다? 경작이 안 되는 걸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가지고 계약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득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이랬어요. 계약자 이렇게 보험 받으시고 남은 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수확해가 콤바인 돌려서 아직 낫으로 배가지고 그냥 개인건조장 가버립니다. 정미소 가버려요. 그래. 그래서 여기서 뭐 하냐? 새로 나온 게 산지 폐기입니다. 산지 폐기. 그래서 조사가 얘를 전조사, 경작불능 전조사, 얘를 경작불능 후조사입니다. 후조사. 밑에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괄호 1번에 식물체 피해율 조사다 해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인지 여부 조사다. 그래서 분질미는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60%. 꼭 알아두세요. 괄호 넣게 나올 수 있으니까. 괄호 2번에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이다 돼 있네요. 괄호 3번에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 조사령표를 제하고 하는 건데 조사령표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소가 먹는 거거든요. 이 조자가 거칠 조자 써가지고 생사료 그럽니다. 식물체 필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지만 계약자 경작불능보험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결정한다 돼 있는데 얘는 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밀, 보리, 귀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지. 일단 보시면 자 식물체 필이 65% 이상 됐죠? 이상이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 경작불능보험이 신청되는데 만약에 얘가 경작불능보험 65% 이상이 안 됐어요. 미만이 돼버렸어. 그러면 아예 조사 자체를 안 하겠죠. 이상인데 계약자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경작불능 조사를 해야 안 해요? 안 돼.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사다? 나중에 수확량 조사로 들어가서. 자, 괄호 4번에 보시면 뭐까지 한다? 산지 폐기까지 한다. 산지 폐기, 경작불능 후조사 등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확량 조사 별표를 100만 개 하시고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11회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벼에 관한 벼 있죠, 벼에 관한 문제가 1과목에서도 안 나오고 2과목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그 출제위원 잘라야 돼요. 전부 다 잘라야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렇게 장담하냐? 예, 얘는 나와요. 안 내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벼는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39페이지 보시면 수확량 조사입니다. 조사 방법에 수확량 조사 방법에 보시면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 되어 있죠.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 화살표를 빼셔서요. 얘는 벼만 해당되는 겁니다. 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거대재해 발생 시 대표 농지를 선정하여 각 수확량 조사의 조사 결과값을 대표 농지의 인접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대재해 발생 시란 말은 태풍이 온다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이쪽 여기가 지금 거기 우남동인가요? 우남동이죠. 우남동을 다 쓰고 왔어. 근데 여기 우남동이가 논이 엄청 많아요 지금. 공구거리인데 공구가 많다지 마시고 이제 논이 많다 생각하세요. 많은데 싹 쓸고 갔는데 피해 증상이 다 똑같아. 피해 증상이. 그러면 대표 농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아니면 몇 개 정해가지고 거기 나온 피해율 있죠. 그놈을 인접 농지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줘야 신속하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세 번째 피의율 산정의 우선순위 일단 밑줄 맞춰 놓으세요. 이따 계산 문제 풀고 나서 같이 보시게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 요소조사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뭐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한다. 두 번째, 면적 확인한다. 실제 경작 면적, 경적이 아닙니다. 경작 면적입니다. 보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한다. 조사한다. 세 번째, 경작 불능 보험금 대상 여부 확인한다. 식물체 피율이 65% 이상인지 여부 확인한다. 네 번째, 수학 불능 대상 여부 확인한다. 재현율이 65% 미만인지 여부 확인한다. 3번, 4번 묶어보세요. 3번, 4번 묶어서 옆에 딱 그냥 옵션이라고 적으세요. 옵션. 자, 그 다음 밑에 참고해 보시면 참고해서 여러분 뭐 조사 종류 및 조사 시기가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뭐냐? 보실 거는 수학 불능 확인 조사 보이시죠? 중간에 수학 불능 확인 조사 벼만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4칸을 보셔야 됩니다. 수학 불능 확인 조사는 수학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그 다음에 수량 요소 조사는 수학 전 14일 전후. 표본 조사는 알고기 여부로 수학이 가능한 시기. 조사서를 수령합니다. 그 해당 농협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이제 조사서를 수령을 해요. 수령하고 나면 담당 직원이 이제 이 농작물 재해보험 일을 갖다 여러 번 해보시는 분이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벼는 수확량이 수확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놔요. 언제 수확하실 거예요? 언제 콤바인 들어와라고 물어봐요. 적어놓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무리도 물어봅니다. 전화를.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 전화를 해요. 언제쯤 수확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10월 20일 날 수확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20일 얘가 수확이에요. 수확하기 전 14일이면 10월 6일 정도 되겠죠. 6일 전후에 하는 게 뭐다? 수량 요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기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로 되어 있죠. 지금 표본조사가. 대충 언제쯤이냐 보면 이제 이때 10월 20일 쏘가니까 한 10월 15일, 16일 이런 정도에 가서 표본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안 바쁠 때. 전수조사는 콤바인 들어왔을 때 해야 되니까 언제? 20일. 이때 전수. 얘는 이제 강의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가보시면 이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계약자가 전화를 해서 20일 날 수확하겠대. 하겠대요. 옆에 논이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내 거도 해줘요. 하게. 그럼 언제? 이때도 하고 막 난리야. 나버려 이제 그때. 노선 꼬여버리고 동선이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5분 대기조가 있어야 돼요. 5분 대기조가.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시골길, 논길 옆에 있죠? 그 좁은 길.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드리프트를 하고 계실 거예요. 운전을 갖다 하고 계실 거예요. 바쁩니다, 많이.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와 그만하고 싶은데 통장에 찍힌 돈을 보고 있으면 안 그래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수량 요소 조사라고 되어 있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언제 제가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잠깐 제가 커피 마시며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평가사 공부하시는데 작년에 벼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벼 안 나올 거다. 공부 안 하시더군요. 작년에 고추가 나왔으니 올해 고추 안 나온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진짜 시험 의미 없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자, 40페이지 보시면 수량 요소 조사 있습니다. 거기에
자, 이거 말부터 보시게요. 말. 예, 수량이 수확량을 의미합니다. 수확량. 영어로는 일들을 말해요. 요소다. 수확량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수확량을 구성하는 게 뭐 단위 면적당 이삭수, 이삭당 꽃수 막 들어가거든요, 얘들이. 근데 이제 단위 면적당 이삭수는 우리가 알겠는데 조사를 할 때 이삭당 꽃수 그래, 꽃수. 꽃을 보고 벼꽃을 영화 그럽니다. 영화. 영화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꽃이 있어요, 알곡이 있어요. 알곡이 있죠. 알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 조사도 하지만 뭐 한다? 꽃 조사가 아니라 알곡 조사라는 겁니다. 알곡 조사. 그래서 이삭이 몇 개냐에 따라서 포기당 몇 개냐에 따라서 점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삭당 알곡수에 대해서 점수를 또 매겨줘요.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괄호 1번에 이삭 상태 조사라고 되어 있죠. 이삭 상태 점수 조사 보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 위에 그 일단 표본 포기 수는 일단 4포기 조사입니다. 4포기. 그래서 이삭 상태 점수에 조사 보면 포기당 이삭 수는 16개 미만이면 1점, 16개 이상이면 2점 되어 있고요. 자, 나달 상태 점수 순서인데 나달이 몇 개냐 그런 거예요, 지금. 그중에서 완전 나달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쭉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쭉정. 그걸 전부 다 빼고 하는 겁니다. 빼고. 그게 51개 미만이다 1점, 51개 이상 61개 미만이다 2점. 그다음 61개에서 71개 미만이다 그러면 3점. 71개 이상 81개 미만이다 그러면 4점. 81개 이상이다 그러면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집니다. 그래서 괄호 1번 이삭 상태 점수 조사에 여기 있는 1점, 2점하고 괄호 2번에 완전 나달 상태 점수 조사에 1, 2, 3, 4, 5점 있죠. 여기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칠판에다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논에 가서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몇 개를 한다? 4포기만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4포기를 가서 우리 매뉴얼에 없지만 낫을 들고 들어가셔서 배에서 계약자 앞에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세요. 이게 제일 민원 발생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수, 그 다음에 나달, 수인데 이는 나달수, 그냥 나달수에 완전 나달수에 완전 나달수. 완전 나달수. 자, 이삭수를 보니까 다 이렇게 세봤어요. 이삭을 세봤어요. 세보니까 얘가 16, 17개더라. 15개더라. 16개더라. 12개더라 한 거예요. 세보니까. 자, 완전 나달수를 해보니까 얘가 100개가 나옵니다. 100개가. 여기는 84개가 나오고요. 얘는 몇 개 나왔다가요? 92개. 얘는 41개 나왔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한다? 점수를 매긴다. 점수를 2점, 1점, 2점, 1점. 얘는 5점이겠죠? 얘도 5점. 얘도 5점. 얘는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총 점수 8개 나왔죠? 얘를 전부 다 합산합니다. 16점에다가 20점에다가 22점이네. 몇 점? 22점의 점수가 나왔어. 이 2점의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조사 수학비율 환산표라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거기서 22점에 보니까 81에서 90%의 조사 수학 비율이죠. 수학 이 정도 한다 그 말이에요. 몇 퍼센트? 81에서 몇 퍼센트? 90%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얘를 설정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어. 이 중간에 81부터 90 사이에 어떤 수치를 적어둬도 괜찮습니다. 평가사 재량이니까. 시험 볼 때는 항상 얘가 나올 거예요. 최대 비율을 적용하시오라고 할 거예요. 최대 비율. 그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다고 한 겁니다. 지금. 만약 이제 90% 선택했어요.
90% 선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이 논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가? 피해를 입었는가 따라서 피해 면적의 보정 개수란 걸 적용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자, 이 피해 면적 피해율이 10% 교재 있습니다. 10% 미만이다. 10%에서 30% 미만이다. 30% 이상이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상태가 뭐라고 하냐 보니까 매우 경미하다. 이런 거를 경미하다. 이런 거를 피해가 보통이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태일 때 얼마를 적용시켜줘? 나중에 1.2, 1.1, 1을 적용시켜줍니다. 1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조사 수확 비율이고 얘는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 있죠. 얘를 가지고 뭘 만드냐? 교재에 따마 안 적으신 분도 계시고 적어져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정 개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된다? 수확량이다. 수확량. 그래서 요 과정이 있죠? 이 과정 이따 연습하실 건데 요거 정도만 연습하시면 기출문제 다 풀려요. 실제 조사도 이렇게 가능하고. 자, 일단 문제 풀면서 하실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바로 5번에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되어 있죠? 벼만 해당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충해만으로 발생한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니까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일단 여기에 작년에 벼멸구가 심했던 걸 아시죠? 벼멸구가 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율이 80%가 나왔어요. 피해율이 80% 나왔다 그 말은 다 죽었다 그 말. 진짜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100%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80%, 50% 넘어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지 말아요. 그럼 80% 넘어진 그러면 이를 갖다 그냥 적용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뭐만 있어 지금? 네, 병해충 단독 사고거든요 얘가 지금. 태풍도 안 왔어요. 태풍 피해도 없습니다. 얘만 있는 80%. 근데 보험금 적용할 때 피해율은 70%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열병이 왔어요. 목도열병, 입도열병 있는데 어쨌든 도열병 와갖고 피해율이 84%가 나왔어요. 근데 보험금 적용될 때 피해율은 70%. 무슨 말이냐? 원래 병해충은 보장해줘야 안 해주네요. 안 해주는 애죠.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때 벼의 경우는 최대 피해율이 얼마까지? 70%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를 벼에서의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얘가 현지 조사서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 모바일 입력할 때 있죠. 모바일 입력할 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84% 피해를 잡아서 집어넣잖아요. 수치를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70으로 딱 조정돼서 나와요. 해보신 분만 압니다. 너는 해봤냐? 저는 해봤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영광에 가면 군남의 마음리라는 동네에 있거든. 마음리. 예.
마음리에서 제가 잡아봤어요. 84%로. 도열. 아니, 최종포 단지 말고 또 있어요. 동운리하고 그 마음리하고, 예, 그쪽이 최종포 단지죠.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조사를 나갔는데 도열병도 있고, 병멸구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가사 맘입니다. 알아서 여기 이제 동영상 보시면 진짜 평가사 맘이라는데 명밀하게 판단해야 돼요. 이제 판단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아 도열병의 증상이 더 많다. 그러면 뭘로 적는다? 도열병이 적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41페이지에 보시면 표본조사 별표를 치시고요. 자,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한다. 그런데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옆에 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알 필요 없으니까 놔뒀고요. 일단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표본 구간 선정을 어쩐다? 골고루 하라. 진짜 골고루 하라 해갖고 이 골고루는 수확량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수확량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표본 잡으면 안 돼요. 또 너무나 수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 표본 잡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쓰면 만약 표본관 네 군데를 잡는다. 평가사가 잡으러 가요. 여기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단 말이에요. 계약자는 옆에서 뭐라 하냐. 항상 생각합니다. 너무나 수확량이 대표할 수 있는 걸 잡은 거예요. 잘 된 것만 잡아왔다고. 계약자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안 좋은 거 잡아와도 계약자가 볼 때는 안 좋은 것만 잡았다 생각하세요. 그냥 자기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다가 보면 이제 늡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말하는 골고루는 그러니까 네 군데를 잡아라 그러면 아주 기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요. 표본군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제일 괜찮은 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어저께 작년에 조사 나갔는데 그분도 트럭을 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혹시 트럭에 낫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낫이 있대요. 낙각 배 갖고 오세요. 바빠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자들 이제 민원이 자기가 배웠으니까 그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안 하냐니까.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꼭 나가시게요. 3번에 보시면 표본관 면적 및 수량 조사. 괄호 1번에 표본관 면적 조사다 돼 있네요. 벼에 보시면 표본으로 선정한 내포기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한다. 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포기를 두 포기로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농협에서 두 포기만 해라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보리밀 길이를 보시면 전파의 경우 표본 구간마다 내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한다. 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포기를 두 포기 줄일 수 있다. 3파이거나 1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규격의 태 얼마? 50 곱하기 50을 사용한다. 50 곱하기 50, 50cm 곱하기 50cm 보이시죠?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다가. 자, 괄호 2번에 표본의 중량을 조사한다. 그리고 표본 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한다. 함수율 조사는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돼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표본 구간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옆에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예요. 심어져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포기 길이를 잰다 했잖아요. 내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길이를 재는 게 아니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의 길이를 재는 겁니다. 평가사분들 실제 조사 나가지고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몇 칸 잰다? 하나. 왜냐면 얘가 차지하는 길이 이만큼이죠.
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얘는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게 몇 폭의 길이? 4폭의 길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재고 나서 이 길을 쟀단 말이에요. 이 길을 쟀어. 여기가 0.7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을 재는 거예요. 이 길이는 재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가시면 여기는 0.3m라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산파 있죠. 산파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산파인 경우 거의 없고 이제 보통 얼마다? 여기 길이가 0.3m다. 폭이당 간격입니다. 얘가.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이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0.21 제곱미터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0.21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4개니까 얼마? 0.84 제곱미터. 자,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잘 보세요, 이제. 입니다. 자, 이거 괜히 했네요. 이렇게 얘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나온 4폭을 전부 다 뺀 거예요. 아까 저기 수량 요조소 할 때는 그냥 이게 한 포기씩 뺀다 했죠? 이 한 폭이 아니에요. 4폭이 4개를 갖다 다 뭉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중량이 좀 됩니다. 4포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 길이 쟀습니다. 사진 찍고요. 4포기 베었습니다.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홀테라고 있어요. 홀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한다.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손해평가사 홀테 치면 나와요. 이렇게 생겨먹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겨 쓰는데 여기다가 훑으면 이게 쌓여요. 쌓인 것을 이런 밥그릇, 저희는 밥그릇 그러거든요. 다이소나 하나로마트에 가시면 일회용 용기 팔죠. 그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요. 담아서 밑에 저울에 잽니다. 저울에 다 재요. 재에서 나온 중량이 120g, 90g, 130g, 그 다음에 160g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있는 함수율을 잽니다. 함수율이면 얘가 차지하고 있는 수분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거예요. 함수율이 몇 회 되냐면 3회 이상이에요. 몇 회 이상? 3회 이상. 그런데 실제 조사 나가면 3회만 합니다. 3번만 해요. 3번만. 그래서 함수율이 나와요. 그 함수율을 제가 그냥 22.5%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여기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제 조사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 합계가 얼마 나오냐 보니까 250에다가 250이니까 500g이네요. 맞아요. 500g. 500g 나왔어요. 그럼 요 500g인데 그러면 500g이 요만큼 수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얘가 어떤 면적에서 나왔어요? 몇 제곱미터에서? 0.21에서 나왔어요? 84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요거까지 다 관련시켜서 이제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얼마냐 따지고 나중에 이제 조사되면 고쳐가지고 전체 수확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약자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요, 요 과정은 안 나와요. 냈으면 좋겠는데 얘는 안 나오고 어디냐? 얘네들 수치를 전부 다 줄 거예요. 수치를 주고 얘까지 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우리가 찾아서 줄 거 그러면 나오겠죠. 얘 가지고 이제 이 이후의 일 있죠. 이 이후의 일은 계산 문제 풀면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저랑. 계산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전수조사 갑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언제 하냐 보니까 계약자가 수학할 때 와서 하세요. 한꺼번에 정확하게 하십시다. 한 거예요. 근데 수학을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콤바인 갖고 합니다. 콤바인.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수조사 대상 여부 확인이다 해서 기계 수확하는 농지다. 자, 그래서 이 기계 수확을 하는 농지입니다. 농지에서 보시면 이런 논을 누가 돌아요? 콤바인이 돌아요. 콤바인 돌다가 보면 이 콤바인 하나 다 차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용량 있잖아요. 이게 다 차버리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가 이렇게 빨대로 해서 이런 용달차가 있어요. 용달차에 뭐가 있냐? 이런 봉지가 있어요. 봉지. 이게 봉지인데 이를 보고 우리 톰백 그러거든요. 톰백. 톰백에 부어요. 부어서 이제 대부분 어디를 가냐 보니까 이런 데로 가요. RPC 얘가 이제 종합미국처리장, 미국 종합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 지게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지게차가 여기에 이제 고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그란 고리가 집어넣어서 쑥 들어요. 들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여기 일단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에 이렇게 전광판이 있습니다. 면 계약자 이름, 무게, 함수를 떠요. 그래서 여기 따라 두고 쭉 부어요. 트면 부어지거든요. 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무게가 올라가요.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옆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 여기 보면 중량 누구 다 함수 다 나와요. 요 놈을 가지고 우리 원장 작성해서 끝나면 끝나는 건데 이제 이러면 편하거든요. 이런 편한데 뭐가 문제냐? 계약자가 여기를 안 가요. 왜 가냐? 여기 가면요. 곡물검사관도 아니면서 곡물검사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손으로 보고 뭐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봐가지고 얘가 가만히 40kg 가만히당 얼마 정해버려 지들이.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다른 루트로 가버려요. 개인 건조자. 동네 가면 이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기계를 크게 갖고 계셔. 거기다가 건조기가 있거든. 거기다 집어넣고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면 무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안 간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무게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옆에 나왔어, 밑에. 이번에 조곡의 중량조사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조사, 얘는 RPC 간 거고요. 근데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 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출하다 있는데 콤바인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냐? 두 번째, 톤백이 몇 개가 갔냐? 세 번째, 콤바인용 포대로 40kg 가마제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개냐? 곡물 적재함이다. 곡물 적재함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시골에 가보시면 얘는 언제만 주워 보시냐면요. 수확철, 벼 수확할 때 이때만 주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몇 개가 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 조곡의 함수를 조사다.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가 산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 조사에 대한 대강적인 내용을 이제 이런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하면서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 조사였죠. 방금 설명해 드린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건 뭐냐면 전수조사가 제일 정확해요. 두 번째 표본조사, 세 번째 수량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만약에 세 개를 다 했다 그러면 보험금 뭘로 나가요? 전수조사 값으로 나갑니다. 수량하고 표본조사만 했어요. 뭘로 나갈까요? 그럼 표본조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계약자 이런 거예요 이제. 수량을 했어요. 27%가 나온 거예요. 비율이. 뭔 소리냐? 다 죽었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해보니 32%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 뭐냐? 전수조사 했어요. 30%가 나온 거. 보험금 뭘로 나갈까요? 이때 나갔으면 좋았죠. 이런 걸 우리가 낙장불입 그러죠. 전문용어로.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해봤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실제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는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계약자가 전수조사 합시다라고 말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꺼내면 안 돼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가 수확불능 확인조사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논이 있어요. 계약자 저하고 이렇게 요 네모난 게 휴대폰이거든요. 들고 있으면 저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어떤 조사 나왔냐? 둘이서 이 조사를 나간 게 아니에요. 수확량 조사를 나간 겁니다. 수확량 조사를 나갔는데 아주 심각할 정도 피해가 심한 거예요. 그럴 때 계약자가 이거 수확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이제 나 이거 그냥 갈아 퍼볼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뭘 확인하냐? 재현율이라고 씁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네. 껍질 벗긴 거예요. 껍질 벗긴 거.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수확을 하면 껍질 안 까져 있죠. 얘를 갖다가 껍질을 깠어요. 그럼 뭐가 돼요? 현미가 돼요. 현미. 얘를 우리가 조곡이라고. 조곡 현미로 바꿨어요. 그 중량의 비율이 65% 미만이다. 그러면 재현율이 65% 미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껍질 까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재현 그래, 재현. 근데 이 중량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현율이 65 미만이다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쌀이다 아니다 못 먹는 거다. 그래서 계약자는 뭐한다? 수확을 이 상태를 보고 포기를 해야 이제 이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조사 대상 보시면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농지다. 자, 조사 시기 꼭 알아두세요. 뭐하는 시점?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조사 방법 보시면 1번, 2번, 3번에 보시면 3번에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이다. 재현율이 65% 또는 분질미가 70%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 확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출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계약자가 이거 보고 뭐 한다? 수확을 포기했어요. 나 포기할래? 근데 포기할래. 그럼 바로 보험금 나가냐? 아니요. 수확 포기했다고 사람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은 거 옆에 곁가리 멀쩡한 거 옆에 보면 멀쩡한 거 있거든. 근데 수확해서 나 먹을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산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지 폐기 방법이 뭐냐 보니까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로터리 쳤다. 세 번째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서 이게 아직 시험을 안 나왔는데 왜 제가 생각에 왜 시험이 안 이게 지금 내기는 좋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조사를 해봤지만 2번인가밖에 안 했어요. 초반에. 지금 거의 요즘에는 거의 안 하고 초반에는 2번인가 해봤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하실 건데 어디를 보시냐 보면 221페이지 넣고 이제 저랑 보시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